이거는 저희가 그 홍콩에 있을 때인데, 제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저의 지인, 부동산에서 일했던 브로커예요. 저희 집을 뭐 팔아주고 집 구매할 때도 제 친구 지인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같이 연락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저의 그 브로커 하는 친구가 이름을 지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름이 케빈이에요. 케빈. 이제 케빈이 이제 여러 저 경험담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도 이 사람, 제 친구 케빈의 이제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를 다룰 건데, 일단은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홍콩에 살 때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오래된 거지만, 홍콩 아파트, 그러니까 홍콩이 홍콩섬이 있고 구룡섬이 있어요. 구룡반이라 그래서 일반 현지인이 사는 그런 아파트를 보면 중산층이라 그러죠. 그러면 이 단지들이 아파트가 개미집,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는, 그렇게 밀접도 되게 간간이 좁은 그런 단지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의 이제 도시쯤의 그런 아파트를 보면 이렇게 상가들이랑 이렇게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밑으로 가서 상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 연결돼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홍콩 아파트 단지에서 그때 아주 끔찍한 그런 화재가 발생해서 그 건물에 많은 사망자가 있었고, 그리고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긴 시간에 그 화재는 뭐 꺼지고, 그 후 이제 그 건물은 다시 이렇게 재건축되었지만, 뭐 여전히 뭐 기아한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제 친구 말로는. 그래서 그 단지는 그 비상층을 통해 그 지하 쇼핑몰과 아파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쇼핑몰 그 상가는 밤에 되면 그 관리인들이 그 항상 이렇게 순찰을 돌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그 비상층에서 항상 그 여러 아이들의 그런 울음소리가 그렇게 들리곤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절묘한 그런 울음소리를 막 그런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 관리인들이 이 밤에 이 상가에는 아무도 없어야 되고 왜 이렇게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그리고 순찰을 할 때 항상 그 뒤에서 꼭 누가 그런 따라오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발소리 턱턱턱 턱턱 턱턱, 그리고 또 누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왜 그런 기분이, 누가 따라오고 뒤에 보면 또 아무도 없고, 그리고 상가 안에는 그래도 간간히 이렇게 불을 켜 있어서 뭐 특별히 뭐 플래시 라이트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럼에 의해도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되게 기분이 찝찝하다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치 않게 그 화재 이후에 아파트와 그 상가 소유자들이 그 관리인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항상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와 그렇게 좀 뭔가 좀 불길한 그런 존재를 좀 느꼈다고 해요. 집에 아파트를 들어갈 때 갑자기 갑자기 오싹한 그런 기분이나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제 상가를 통해서 아파트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항상 그 이유 없이 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열리고, 누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이런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관리인들은 속으로, 왜 중국 사람들이 그런 미신을 많이 믿기는 했는데, 화재로 그 목숨 잃은 그런 영혼의 울음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인들이 그 불교나 그런 수도사들을 불어서 영혼을 달래는 그런 이식을 또 했다고 해요. 상황은 좋지, 아직도 점점 악화되어 있고, 그런 영혼들은 안식을 찾지 못해서 그 관리인들과 그 건물 그 주민들을 좀 괴롭히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점점 그렇게 좀 듣게 되고, 관리인들은 아무도 없는데 발소리와 속삭임을 이렇게 자꾸 들리니까 참 그 순찰하기를 되게 꺼려했고 되게 무서워했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들은 밤중에 그 갑자기 문과 창문이 열려 있는 것도 발견됐고, 아니 내가 밤에 잘 때 분명히 문과 창문을 닫았는데 왜 문과 창문이 이렇게 조금 열려 있지?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눈띠에 띄움띄움 보게 될 수 있고,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정전이 뭐 많이 발생하고 뭐 지지지 하는 그런 정전이도 있었고, 생활에 많은 불편함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관리인들은 뭐 두려워하며 뭐 혼자 뭐 수차하는 거를 꺼려했고, 항상 뭐 그런 인센스, 왜 그 향을 태우는 그 향이나 아니면 뭐 성수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순찰을 뭐 하였다고 해요. 뭐 십자가 뭐 아니면 불교에 있는 뭐 아니면 부적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순찰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한 명의 거주자가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색대가 막 이렇게 조직이 돼서 이제 순찰을 막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그 거주자를, 실종된 거주자를 찾지를 못했어요. 찾을 수는 없었고, 근데 어느 날 밤인가 갑자기 비상층에서 또 약한 그런 울음소리가 들려서 이런 소리가 들려서, 이번에는 좀 이 관리인이 이 소리를 따라서 조심 따라갔는데, 항산점 그 실종된 그 거주자의 실체가 발견됐네요. 아주 따라갔는데 어떤 목통리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는 아무도 그 건물에 머무를 수가 없었대요. 건물을 팔고 이주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파트에서도 아파트를 팔고 이주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단지는 그냥 통째로 버려진 것처럼 그냥 유령도시가 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그런 영혼들의 속삭임 여전히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부동산 제 친구가 얘기한 거는 집들이 아파트나 상가나 아주 싸게 나온 게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웬일이냐,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싸 구매해서 입주를 했는데 얼마 못 있어서 다시 나간 사람도 되게 많고, 이게 구매가 안 되니까 그러면 렌트로 하자, 그래서 렌트를도 많이 했는데 얼마 못 버티고 디퍼짓도 안 챙기고 그냥 보따리 싼 채로 그냥 팍 나간 사람들도 엄청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문이 그 지역에 돌고 하니까 아무리 싼 가격이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타운에서 이거를 경매를 붙여서 이거를 다시 헐어서 다시 재건축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고, 결국은 그거를 이제 헐어서 이제 법사를 불러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에서 말하면 굿을 하는 거죠. 치르고 그러니까 건축을 다시 재건축을 할 때 다시 한번 치르고 건축을 지으고, 그리고 현관문에 이 풍수처럼 뭐 불상 비상가처럼 거기다가 딱 넣고, 아니면 부적 큰 거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로비에다가 딱 걸어놓는 게 어떠냐. 엘리베이터 안에는 부적처럼 비슷한 그런 거울 같은 거를 그러니까 붙여놓고, 재건설을 이제 됐는 건 같은데, 그래도 이제 새 개발이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다 했는데, 그래도 간간히 이런 소리가 들리고, 완전히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소리가 여전히 지금도 그렇대요. 그래서 그 지인 친구가 거기 들어가면 그런 오싹한 그런 기분이 들고, 엘리베이터 타면 좀 뭔가 좀 이렇게 문이 휘가닥 열리고 누른 사람들도 없는데 그런 것도 느끼고, 여전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러대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가면 좀 이렇게 좀 뭐랄까 털이 좀 쓴다든가, 아니면, 왜냐면 이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매 아니면 구매 아니면 이렇게 항상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가격은 일반 가격이 않지만, 가격 구매 뭐 경매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화재로 발생돼서 이런 거는 이제 옆집 주민 사람들을 더진 다 아는 사람은 다 아니까, 브로커들도 아니까 뭐 할 수 없으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들어가더라도
많이 바뀐대요. 입주했다가 나간 사람, 입주했다가 나간 사람 계속 이렇게 바뀌니까 그래도 그렇게 평수지리를 이렇게 법사들이 많이 해놓고 하니까 좀 나아졌지만 뭐 들어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이 집이 옛날에 어땠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흔집이나 새집이나 뭐 집을 지을 때나 들어가면 항상 미리 그 땅 아니면 그 집에 있는 내역을 좀 조사 좀 해보고, 왜냐하면 집이 다 좋을 수도 없는 거고 또 나쁜 그런 기운이 있는 집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그 집의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좀 한번 보는 것도 괜찮고, 이제 새 집에 이제 다 뭐 인테리어하고 들어가실 때는 꼭 그 집안을 먼저 정화를 좀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콩에서는 집 들어가기 2주 전에는 미리 그 전날에 들어가서 정화를 시켜준다 그래요. 그래서 사방에다가 사각지대에다가 오렌지를 넣고 향을 피워 놓고 이제 소금 아니면 쌀을 이렇게 막 뿌린다 그래요. 그런 정화를 시켜 놓고 들어간 날 첫 번째 날은 이제 차를 팔팔팔팔 끓여서 그 증기를 들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이제 내가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이니까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홍콩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집집마다 가귀가 있다. 가귀.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 터를 잡고 있는 그 가귀가 있기 때문에 홍콩에 다니시면 이게 현지인 주택들 가보게 되면 아파트 문 앞에 꼭 이런 토지 신이라고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 바로 현관 앞에. 그래서 항상 거기다가 오렌지에다가 향을 피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풍습이 있기 때문에 저도 물론 홍콩에서 집에서 이사할 때는 항상 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집 안에다가 공기 청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녹색 푸른 식물을 키웠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들어갈 때 친구 집이나 남의 집이나 내 집이나 집을 살 때나 집을 사기 후에나 지나 이게 들어갈 때 느끼는 점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밝은 쪽, 그러니까 우리는 동남을 많이 보잖아요. 햇빛이, 그러니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그래서 그런 동남에 있는 집을 많이 보고, 만약에 천장을 볼 때 어디가 좀 곰팡이가 진다 아니면 뭐 어디 습기가 많다, 그런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고유 뭐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참 해야 할 점도 있고 뭐 하지 말아야 할 점도 있고 그런 걸 많이 홍콩에서는 많이 따지더라고. 한국은 모르겠어요.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풍수지리사를 많이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뭔가 좀 안 좋다, 구슬해야 된다 하면 법사를 찾는 경우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법사를 구슬하는 장면도 많이 봤었고, 집을 구하기 전에는 만약에 제가 집을 렌트를 한다 아니면 집을 이제 누가 이미 살았던 집을 산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 브로커한테 이 집 전 주인은 어땠으며 이 집의 과거 행사는 어땠으며 그런 걸 또 물어보고, 그 전에 살았다 있는 사람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기인지 나쁜 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정화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그 집에 있는 가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귀랑 나랑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 가귀한테 어퍼링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봅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번 이제 한국에서도 뭐 그런 게 있죠. 무슨 터가 어디가 좋고 뭐 어느 풍수가 좋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번 조심해서 정화를 시켜줘서 뭐 나쁜 점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